김윤후는 몽고 침공기에 고려에서 나타난 가장 위대한 장군이자 영웅 중에 한 명이죠. 우리가 다음에 또 한 번 가겠지만 충주산성 전투에서도 아주 맹활약을 하는데 김윤후는 정말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김윤후가 여기가 고향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가 무슨 부대 배치받아 있던 것도 아니에요. 원래 그분은 승려였는데 백현원이라는 곳에 있던 승려예요. 근데 원이라는 건 또 뭐냐면 다 그런 건 아닌데 사찰에서 이런 언덕이나 고갯길 같은 데 원래 도둑놈이 다 그런 데 있잖아. 주요 교통로 고갯길에 도둑 강도, 특히 이제 절에 불공들을 가는 분들은 뭐 이렇게 귀부인들이 이런 거 가져갈 때도 있거든요. 그런 걸 지키기 위해서 세운 원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 곳은 사찰에서 관리를 해요. 그러면 그 사찰 관리하는 사찰에 있는 승려 어떤 양반이겠어? 우리가 영화에서 본 도둑놈 한 10대 놈은 가볍게 휘둘러 팰 수 있는 분이 그런 거 한다고. 그래서 백현원이라는 곳이 있었다는데 그 백현원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 김윤후가 전쟁 영웅이 되니까 조선시대 사람들부터 백현원이 어디인지 궁금해서 찾자 그랬는데 전혀 지명이 안 나와. 여긴지 저 북쪽에 있었는지, 그분이 몽고군하고 한바탕 게릴라 투쟁하다가 온 건지, 뭐 지나가다 온 건지, 여기가 고향이라 온 건지, 애인 만나러 온 건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튼 조금 극적으로 말하면 우연히 이 마을에 머무르게 됐던 김윤후 또는 김윤후와 그의 팀들이 여기 왜 왔는지 모르지만 사단을 거느리고 왔는지 사냥하러 왔는지 돌아다녔던 살레탑과 우연히 만난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가 영화를 극적으로 쓰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군인이 뭐 아니니까 살레탑은 이거 그냥 마을 주민이 한번 털자, 심심하니까 털자 이럴 수 있고, 여기 있는 사람은 제가 몽고군 총사령관이 아니라 그냥 어디 저 깡패 50개, 몽고군 50개면 세요. 근데 순기병 50개면 50개 100개 그 마을과 가족들을 지키자 그래갖고 모르고 싸움이 붙었을 수도 있어요. 뭐 모르지만 또 이렇게 말하면 야 그때 사령관이 다 깃발 뭐 이렇게 하고 다니지 뭐 그럴 수도 있죠. 아무튼 주력 부대가 왔는지 얼마나 왔는지 모르지만 이 작은 곳에서 보통 때 같으면 이런 안 벌어지는 전투가 벌어졌고, 이곳에서 살리타이가 전사함으로써 몽골 1232년 몽골의 침공 자체가 끝나게 됩니다. 이 성이 왜 빗살무늬 토기 같은 곳이냐? 사람들이 인류 역사의 발전은 결국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모여 살면서 모여 사는 데가 커지면 지도자 생기고 직업 생기고 뭐 저기 하수도 파야 되고 도시 설계하고 막 이래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모여 살게 되면 문화시설만 생기는 게 아니라 반드시 군사시설이 생겨요. 그러면 이런 평지에 작은 마을이 있으면 마을을 짓기 위한 작은 성이 생기는데,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마을 전체를 둘러싸는 방법과 마을 근처에 작은 요새를 쌓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전체를 쌓으면 읍성은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기술이 필요하고 산성으로 올라가면 멀잖아요. 그러니까 마을이 작을 때는 그 마을 근처에 그냥 작은 이런 평지에 이런 걸 쌓아요. 이게 성의 발달을 보면 외국도 그래요. 뭐 꼭 돌이 없어서 성으로 쌓는 경우도 있지만 요만한 요새를 쌓아요. 그러면 되게 처음에는 그것도 재밌는 게 둥그렇게 쌓아요. 원형으로.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원형이 이게 좋다고 생각되는 모양이야. 근데 실제 성의 구조에서 원형은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알고 사각으로 쌓아요. 그리고 사각으로 쌓은 다음에 양쪽에 칠을 두거나 옹성을 두거나 이러면서 뿔이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별 모양이 돼요. 아주 복잡하게. 근데 여기는 지금 하늘에서 보시면 사각형이잖아. 그걸 보면 원형은 넘어간 거죠. 그 고대의 부여의 성들은 원형이었다고 그래요. 이런 만주벌판에 둥글게. 그거는 가장 초창기의 성이라는 거죠. 이거는 지금 정확한 축적인데는 모르지만 뭐 삼국시대에 쌓았을 거란 설도 있는데, 어쩌면 그 전에
정말 신석기 지나고 마을이 생겼을 때부터 요 위치, 그러니까 여기 아마 약간 이거는 토성은 쌓아 올린 것 같고 이거는 인공으로 쌓은 거지 약간의 동산에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지형이 사각으로 된 걸 보면 약간의 작은 동산 위에 다져서 사각형으로 만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 벌판에 저기 이런 동그란 언덕이 있다. 거기다가 이렇게 둘러서 마을 주민들을 보호하며 쌓았다. 어쩌면 청동기 시대나 초기 철기 시대부터 쌓았던 그런 마을을 지키는 작은 진지죠. 이 성에는 두 가지 억울한 게 있어요. 두 가지 억울함이 뭐냐면 전쟁터다, 뭐 처인성에 뭐 위대한 승리다 하고 오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이제 비주얼을 원해요. 근데 보니까 이게 뭐야? 이게 성 맞아? 이거 지나가다가 되게 이러거든요. 그럼 갑자기 이렇게 푹 주저앉아요. 처인성 전투에 관한 어떤 환상마저 깨져버려요. 그런데 처인성 전투는 다 유명하죠. 다 알고 뭐 몽고군의 2차 침입을 뭐 막았다 뭐 이렇게 얘기는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더 굉장한 전투인데 우리는 지켜준다고 지켜주는데 상공 1000m에 있는 걸 100m 띄워주는 게 처인성 전투예요. 왜냐? 그 당시에 몽고군이 처음 1차 침공했을 때 그때 어떻게 돈 줘서 보냈거든요. 그리고는 고려가 강화도로 천도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몽고군이 이놈들이 싸우자는 거지. 그리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니네들을 정말 어떻게 약탈하는지 보여줄게. 몽고군의 전략은 정말 초토화를 시켜요. 이 정도로 니네 백성을 패는데 항복 안 할래거든요. 그러니까 걔들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야. 굳이 강화도 공격할 필요 없이 빈집을 마구 털어서 가능한 한 가혹하게, 가능한 한 철저하게 털어서 항복하게 만드는 정말 신나는 작전인데 이게 시작 이제 광주 왔다가 실패하고 여기서 이제 내려가면서 거의 보통 충주 쪽으로 가는데 다 털려고 내려가는데 이 전투에서 살리타이가 전사하므로는 돌아간 겁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역대 침공 중에 총사령관이 전사한 건 유일한 전투예요. 그뿐 아니라 여기서 전사에 돌아가는 바람에 몽고군이 본때를 보여주려고 했던 약탈 전체가 중지됐어요. 그러면 김윤우가 이 한 번의 전투로 요 작은 지역에서의 전투로 우리나라 도시의 절반을 구한 거라고요. 한반도의 절반. 예, 한반도의 절반을 구한 거예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공격이야. 이순신 장군이 바다에서 대승리를 거뒀지만 왜군은 어쨌든 한반도를 유린하고 있었잖아. 서울도 털고. 이걸 통으로 다 막았잖아요. 요즘 같으면 소송 걸릴 일이라니까 뭐 김윤희한테 상장군을 줬나 뭘 줬는데 요즘 같으면 10분의 내가 구제한 거에 10분의 1만 줘라. 도 하나 떼주세요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공을 세운 거거든요. 근데 그 공로 자체도 좀 이렇게 사람들이 체감을 못 해요. 여기 와 보면 체감이 더 안 돼. 야, 이거 성은 왜 이래? 뭐 그래. 아무튼 우연히 맞았나 보다. 우연히 맞았던 어쨌든 그 몽고군에 대항해서 이 작은 마을에 걔들이 50명이든 100명이든 이 마을 주민들이 여기서 모여 싸운다는 자체도 대단한 결단입니다. 조인성 씨 얘기를 했지만 안시성 전투가 왜 유명하냐면 당시에 성들이 다 도망쳤다고요, 상당수가. 근데 안시성 주민들은 도망 안 치고 여기를 지키겠다고 막았거든요. 그래서 당태종을 돌려보냈잖아요. 처인 부곡 사람들도 당태종 돌려보낸 것보다 더 큰 피해를 구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김윤우가 대단한 게 충주 산성 전투에서 실패하는 바람에 몽고군이 또 철수해요. 그러니까 몽고군의 침입 중에서 2번을 김윤우가 돌려보내요. 이 정도면 제우 만들어줘야 된다고 사실. 근데 그 이품벼슬까지 갔지. 너 잘 싸우네. 그럼 저 동북면 탈환 작전 사령관으로 임명할게. 뭐 이 정도까지 갔어요. 아마 김윤우 속으로 이게 애국심이 넘쳐서 싸우러 가는 건 좋은데 뭐 힘든 데는 다 보내는 거지. 너 잘 싸우네. 또 가라. 너 잘 싸우네. 또 가라. 근데 사실 여기 제대로 된 기념비 이런 거 설명하는 글도 없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들이 여기 오면 아이고 이게 뭐야. 뭐 이거 별거 아니네. 겨우 한 50명, 100명 팬 거야. 에이. 이러시면 여러분 이제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